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 대잔치 뼈. 네. 오늘 폴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전에 NG가 나갔고 웃긴 NG가 나갔고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울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은 전혀 부럽지 않다. 약간의 아이디어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부럽다.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완벽하게 실현시킨 사람은 심지어 무섭다. 이게 정말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대학원 생활이랑 이제 제가 회사, 고 작가님이 하는 회사 생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대학원에 제 에피소드에 많이 나오는 UCLA 간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학점도 4점 몇이고 모든 학업적인 면에서 저보다 탁월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랑 이제 비슷한 필드에서 연구를 하면서 저는 NUS라는 싱가포르 국립대로 가고 이 친구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 UCLA로 찢어지면서 가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보다 공부를 압도적으로 못해요. 이 친구는 머리도 좋고 노력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뭔 그때 자신감인지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안 똑똑하지만 근데 연구는 잘할 것 같다. 연구는 잘할 것 같다. 그거를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 그 친구는 그쪽 필드에서 그 똥 2번 밟아갖고 아예 그쪽 필드에서 석사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이쪽 필드에서 성과를 많이 내고 박사로 되게 일찍 마무리하고 결국에는 똑같이 둘 다 삼성으로 가고 그 친구는 이제 보험 쪽으로 가고 저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왔지만 이 친구랑 저랑 같은 학기에 졸업했거든요. 동생이지만 이 친구는 칼복학하고 저는 칼복학 안 해갖고 근데 이제 벌써 호봉으로 4호봉에서 3호봉 차이가 난 거죠. 왜 그렇게 됐냐? 이 친구는 많이 알아요. 근데 저는 조금 알지만 항상 무조건 그거를 끝을 보는 성향이 있어요. 고 작가님 되게 잘 아시는데 그렇지. 그냥 대학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아이디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학점 높은 사람들이 오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그게 대학원에서는 큰 장점이 아니에요. 생각보다. 왜냐면은 내가 결국에는 그 티오리스트가 아니고 뭔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결국엔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부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다 탁상 공론만 해요. 뭐 인도, 중국 가릴 거 없이 다 입만 나불나불 거려요. 진짜 다 입만 나불나불 거려요. 그래서 그럼 일어나는 게 없어요. 특히 인도 애들이 이거 나불나불 거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걸 저보다 물리도 잘하니까 계속 오케이 이러면서 계속 나불나불 거려요. 근데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걔네보다 물리도 잘 못하지만 어떤 식으로 했냐?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할 수 있냐 없냐 그거부터 따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 논문 읽고 당연히 논문 여러 번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저는 논문도 많이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 우리가 돈을 내면 빌릴 수 있는 장비, 그 다음에 교수님만 빌릴 수 있는 장비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샘플, 교수님이 얻어줘야 되는 샘플 이런 거에서 이 콤비네이션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콤비네이션의 결과를 딱 해보니까 저는 일렉트리컬 트랜스포트 오브 그래핀이라 그래서 그래핀에서 이렇게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로 티시스를 박사를 받았는데 그 졸업 논문을 썼는데 그러니까 전기 소자를 만들었는데 제 첫 번째 논문은 전기 소자랑 하등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박사로서 논문을 써서 졸업을 해야 되고 이 박사 자격 시험에서 잘리지 않으려면은 퍼블리시 된, 그러니까 게재가 된 페이퍼를 갖고 있으면 유리하다는 게 모두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모든 교수님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내 약점을 보호하기 저는 무조건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퍼블리시 된 페이퍼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서 콤비네이션을 짜보니까 특이하게 저는 전작가인데 화학과 논문을 쓰게 된 거예요. 아주 특이한 거죠. 왜? 이거는 논문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디어가 많은 친구들은 널렸어. 그 인도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요. 중국 친구들이랑. 근데 그래서 저는 박사 자격 시험 때 이미 퍼블리시 된, 그러니까 게재가 된 논문이 2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격 시험 때 이미 그건 통과는 사실상 확정이었고 왜? 이 학교도 뭘 원하겠어요? 실적을 원해요. 그렇지. 얘는 이미 실적을 내는 게 이게 박사 자격 시험이라는 게 하나는 이제 진짜 이론적인 게 있고 하나는 얘가 자질을 갖췄냐를 보는 건데 자질을 갖춘 게 아니라 얘는 이미 실적을 냈기 때문에 교수 입장에서 검증할 게 없는 거예요. 검증이 끝났지. 검증이 끝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저는 취조를 받았어요. 네가 이거 너 뭐 조작했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알려줄게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4명이나 들어와서 원래는 이제 막 치열하게 막 저는 이런 거를 할 겁니다. 이런 걸 논문을 쓸 겁니다 하는 게 이제 컬에서 이제 세컨 디펜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연구랑 미래 방향을 해서 교수님들이 더 잘하니까 그쪽은 이제 복잡계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안 될 수도 있다고 하고 그거는 너무 터무니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발표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미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라고 이미 논문을 2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이지리아에서 온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너는 어떻게 박사 2년차인데 논문을 2개나 갖고 있지? 그 비법을 얘기해 줄래? 그럼 우리 애는 4년차인데 아직 1개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2년차인데 2개나 갖고 있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는 서밋 돼 있는 상태라고. Really? 딱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3개나 썼냐는 거예요. 하나 제출된 제출된 상태라고 심지어.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제출할 거라고 요번 마지막 학기에. 그러니까 그래서 티시스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한 거지?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취조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 교수님들이랑 친해졌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막 농담 따먹기 하면서 컬을 끝냈어요. 박사 자격 시험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뭔가 나불나불 거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된다 안 된다부터 판단해, 항상. 안 되는 걸 안 해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도전 의식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될 수 있는 거 80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20은 슈퍼 하이 리스크로 가요. 진짜 이거는 블랙 스완이 아니라 블랙 드래곤 한번 잡아보자. 왜냐면 여러분 당장 제가 막 도전 의식이 고 작가님이랑 넘쳐서 회사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것만 들어줘. 누가 월급 줄 건데요? 그렇지. 저는 우리 김지현 팀장님이랑 이렇게 해서 레드팀을 만들어요, 서로. 이제 그럼 회사로 넘어갈게요. 레드팀을 만들어서 회사가 만약에 망했다고 칩시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해를 받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를 했고 뭐 나쁜 상황은 다 가정을 하는 거고 압도적인 경쟁자가 나타났고 그러면은 우리 그만두고 회사 파산시킬 겁니까? 그러면은 알바 사이트라서 들어가서 외주라도 받아와야 되는 거라고. 일단은 유지를 하면서 버티는 게 중요하더라고. 그럼 김지현 팀장님도 고개를 당연히 끄덕여요. 그냥 저희는 맨날 사업 아이템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안 되는 거는 철저하게 구글 X에서 이제 구글 X에서 이제 막 걔네 기준이 있잖아요. 뭐 10빌리언 뭐 1빌리언인가 뭐 이렇게 10억 인구 이상을 써야 되고 뭐 임팩트 줘야 되고 뭐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만의 기준이 있고 여기에 부합하지 않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는 저희는 다 드랍해요. 근데 어떤 것들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분명히 성공하면 리턴이 크고 실패 비용이 계산이 돼서 한 돈 1,000만 원에 사람 리소스 3명 정도, 2명 정도 투입하고 2개월짜리 프로젝트다. 그럼 해봅니다. 왜냐면 저희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인건비랑 약간의 그거 서포트 비용만 부대 비용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된다 안 된다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능력 중에 뭐냐면은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를 이게 되게 잘 구별해요. 그 다음에 실패의 비용을 고 작가님이랑 계산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의사결정을 빨리 해요. 막 이거 갖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더비라는 회사, IT 솔루션 회사는 보통 이런 스타트업, 저희가 이제 정직원이 2명에 그러니까 가짜 진짜 정직원 4인 친구가 하나고 그다음에 되게 적극적으로 파트타임으로 하는 친구가 한 6, 7명 돼서 한 그냥 일반적으로 스타트업으로 따지면은 한 6명 정도 스타트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마케팅 팀이 있고 그러니까 10명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10명 정도.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 정도 운영할 만한 하나의 스타트업인데 저희는 지금 3개 정도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서비스를 10개를 기획하고 있어요. 그럼 보통 10개 회사가 필요한 거고 최소한 이 정도면은 7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 실패 비용을 계산하고 외주로 처음에 스타트업을 할 수 있고 시동을 걸 수 있는 거 외주로 돌리는 거예요. 저희가 협동조합 같은 게 있어요. 저희 킹홍이라는 저희 CPO가 어마어마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친구가 현역으로 뛰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 용돈벌이를 하고 싶은 들 리스트업이 다 돼 있어갖고 서버면은 서버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안드로이드면 안드로이드, iOS면 iOS, UX면 UX, 디자인이면 디자인 이게 리스트업이 저희가 막 10명씩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시동을 걸었다가 만약에 이게 잘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정직원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외주를 더 붙이거나 아니면 이제 저희 이제 그 풀스택 개발자 친구 저희 이제 CTO가 거기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거기에 이제 목숨을 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막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특히 제 친구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친구가 이제 치과의사 친구가 이거 내 아이디어였는데 이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하지 그랬냐 내가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고. 안 했으면 상관없는 거라고. 저는 제일 싫은 게 나도 저 생각 해봤는데 그래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면서. 다 여러분 생각은 해봅니다. 다 생각은 해봐요. 요즘에 유튜버에서 잘 나가는 게 워크맨이잖아요. 고약가님 제가 연초에 작년 우린 영상도 있어요 심지어요.
뭐. 그거 워크맨 요즘에 직업 체험 그 장성경 하는 게 잘 되잖아요. 우리 그거 체험 삶의 현장처럼 하자고. 우리 그게 그래서 고 작가님 자기는 안 할 거라고. 우리는 그 영상 계획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안 했잖아요. 그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예요? 다큐멘터리라는 친구도 떴고 그것도 떠서 이게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서 이게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게 확실히 맞는 테마였는데 우리 안 했잖아요.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놓친 거예요, 기회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다른 아이템 찾아야죠. 여러분 아이디어 있는 사람은 많은데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독서는 최소한의 실천, 그 다음에 이제 서평 쓰는 거 한 발 나아가기, 그 다음에 그걸 독서 모임에 조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토론을 나누는 건 또 한 발 나아가기, 그 다음에 그걸 삶에 적용할 정도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퀀텀 점프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 서평 쓰는 것까지 되게 할만하고 토론까지도 할만한데 이거를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그거를 적용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돼요. 되게 꾸준해야 돼요, 진짜. 그러다가 번뜩이는 거지. 이거를 내가 삶에 적용해야지. 이게 무슨 1대1 함수처럼 이렇게 딱딱 선형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느린 예감이 그래서 중요한 게 계속 고민하다 보면 이게 실천을 할 수 있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진짜 실천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고 기초적인 실천들 독서, 서평 쓰기, 뭐 토론하기 이 정도까지는 그냥 워밍업 삼아서 계속 꾸준히 해보는 게 좋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무슨 조폭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뭐 재벌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실천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면 되죠?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 실천가가 되면은 여러분은 공부하면서 의식적 노력을 하면서 졸고하면서 실천하죠?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이 진정한 실천가, 졸꾸러기가 되시길 응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